안녕하세요. 메이클입니다. 자, 하리리가 앞에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서울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브레인의 팀2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E와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개발자들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인텔리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손을 많이 드셨는데 여러분이 팀툴, 팀시트라든지 업소스라든지 유트랙, 또 허브라든지 다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5명, 6명, 한 10명 정도 드셨는데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4분 정도 계시네요. 앞으로 저희 팀2를 많이 사용하시는 회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브레인은 IDE를 인텔리제이와 함께 플러그인 스튜디오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해왔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툴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래서 전체 팀 또는 전체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로컬 머신에서 개발을 할 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 위치한 팀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코드 개발을 하고 또 함께 체크를 하는 경우에 특히 각각 다른 환경에서 빌드한 코드를 서로 함께 협업해서 리뷰를 하고 고객을 위해 여러 가지 이슈를 파악하고 또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실 텐데요. 또 개발자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또 서비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툴은 유트랙인데요. 유트랙은 이슈 트래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랙에서는 개발 이슈들을 트래킹하고 애자일 보드도 가지고 있고요. 리포팅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시티는 CI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업소스는 코드 리뷰, 코드 브라우징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툴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저희가 허브라고 하는데요. 이 허브는 이 세 가지 툴과 연결이 되어 있고 제트브레인 서비스가 아닌 다른 타사의 서비스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브는 싱글 사인온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및 퍼미션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위자드와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팀시티는 지속적 통합 CI 툴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 쪽에서 이제 빌드되는 내용의 이제 컨티뉴어스 CI 툴이라고 할 수 있고 유트랙은 모든 개발 이슈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툴이고요. 업소스는 여러분이 하나의 팀으로서 코드를 함께 리뷰하고 코드를 브라우징하고 모든 코드 리포지터리도 브라우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말씀드렸고 제가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툴에 대해서 제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의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여러분의 ID에서의 개발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팀워크 툴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툴을 활용을 하면은 싱글 사인온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프라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jetbrain 팀워크 툴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프로젝트가 나와 있죠. 글로벌 그리고 커틀린 애플리케이션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여기 화면이 나와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여기 한번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3개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드, 기트 리포지토리 등등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허브가 이 모든 서비스를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jetbrain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스크럼 보드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사용자를 다 팀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U트랙으로 한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팀시티나 업소스 화면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별로 세팅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미션이나 사용자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팀시티로 가보겠습니다. 팀시티는 CI 툴인데요. jetbrain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만약에 여기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맥에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랭귀지 이슈상 약간 좀 헤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동안 약간의 문제가 보일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CI 솔루션 그리고 Continuous Delivery 솔루션에 대해서 이미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IDE에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지 이제 확실히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과 협업을 해서도 코드를 개발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코드를 개발뿐만이 아니라 빌드하고 테스트한 뒤에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발 활동들을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모든 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이것을 배포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개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팀시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CI 솔루션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임을 넣고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지터리를 여기에다 입력을 하고 BCS 루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트리거를 설정하거나 파라미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레이들이나 메이븐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팀시티를 가지고 아주 쉽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다 리포지터리 네임 넣고 다양한 이제 컨트롤 세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트리거를 통해서 코드가 개발되어서 이제 리포지토리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빌드 스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레이드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BCS에서 정보가 이제 들어온 지 한 뭐 수십 초 내에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빌드할 수 있는데요. 리포지터리에서 방금 체크아웃 되었고요. 이제 몇 분 내에 시간 내에 이 환경에 이제 프로젝트가 빌드가 됩니다. 그럼 몇 가지 컨피규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BCS 루트를 연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빌드 스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이더리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체적인 빌드 스텝이나 커맨드 라인을 추가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뭐 FTP나 SSH 업로드라던가 누가시나 duplicate hide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나 리샤퍼에 있는 인스펙션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저희 부사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스펙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빌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타이포가 많다거나 아니면 코드가 좀 위험한 코드가 들어있다거나 해서 빌드가 실패하더라도 인스펙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VCS로 코드가 체크인 되면은 여기에 이런 기능이 구동이 됩니다. 새로운 트리거, 예를 들면 캐디오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빌드를 뭐 매일마다 매일 10시마다 밤 10시마다 이거를 돌릴 수도 있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언가 잘못되면은, 빌드가 페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매트릭을 정의하거나, 만약에 테스트 듀레이션이 50%가 이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거니까, 그러한 이제 문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드가 실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컨셉은 보면은 빌드키나 에이전트 이런 개념들도 있는데요. 팀시티 컨솔, 또 팀시티 매니지먼트 컨솔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팀시티 인스톨레이션을 컨트롤하고, 뭐 모든 빌드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하고, 또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다양한 머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상 머신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시티를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래서 머신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리포트를 받을 수 있고, 에이전트별로 빌드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의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거를 싱글 풀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풀을 이렇게 부서별로, 디파트먼트별로 이거를 이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컨피규레이션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유닛이나 에이전트별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동이 되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에이전트를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이제 통계 자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각 디파트먼트별로 이러한 에이전트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빌트키에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빌드키를 여기에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가용한 에이전트의 수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 400에서 500개 정도의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젯브레인 제품의 경우에는 다양한 풀로 이것을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마다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죠. 그리고 팀시티를 대규모로 구축한 경우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트가 통과를 했고요. 여기에 특정한 변경사항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별로 듀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듀레이션에 대한 차트가 나옵니다. 또 평균 수치도 통계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빌드가 빠르게 되고 있는지 느리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로그에 보시면은 모든 히스토리와 파라미터, 그리고 종속 관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좀 숨겨진 아티팩트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개발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도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따로 저장소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빌드 로그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쪽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 허브라는 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통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팀의 워크플로우를 개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면을 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팀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팀시티하고 아이디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경우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러닝하고요. 여기에서 또 시작을 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 빌드가 이루어지면은 아이디에 와서 또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로그를 보고 성공적으로 빌드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잘못된다면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빌드가 페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이 즉시 나타납니다. 펜딩되어 있다고 나타납니다. IDE에도 마찬가지이고요. IDE에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다 커넥션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업데이트도 다 바로바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베스티게이션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디버그 없고요. 이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수준이었는지, 이 빌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전 빌드부터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인베스티게이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크 픽스를 하고요. 픽스를 마크하고요. 그리고 I give up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픽스가 되는지를 수정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베스티게이션이 이제 된 걸로 나오고요. 팀 CD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ID로 다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통합이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연결이 다 되면서 개발자들의 워크플로우를 개선시켜 줄 텐데요.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텔리제이와 팀시티가 이 통합이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팀시티를 원격으로 러닝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런을 한번 쳐볼게요. 빌드 자체는 안 되지만 자, 아웃고잉 변경사항은 이렇게 리모트 런을 원격 러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웃고잉 변경사항은 이렇게 하고요. 팀CD에 하기 전에 하고 싶으시면 변경사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 인테그레이션의 빌드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IDE에서 이 변경사항을 팀시트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소스를 업데이팅하고요. 그래서 빌드가 이제 러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빌드이고 그래서 인텔리제이가 팀시티에 이거를 전달해 줍니다. 자, 다 하시면요. 피드백이 IDE에 다시 전달이 됩니다. 뭐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는 건데요. 자,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면을 보겠는데요.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인스톨레이션이 대규모일 경우 그리고 몇백 명이 하나의 인테그레이션 아니면 딜리버리 솔루션을 작업하고 있다면 좀 더 탄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실 텐데요. 그래서 100명, 200명, 5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커틀린으로 어떻게 컨피규레이션을 하는가인데요. 저 이제 세팅이 있죠. 심티에 프로젝트 세팅 아니면 글로벌 팀시티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코틀린에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포맷이 있는데요. 맥시멈이라든지 아니면
야모라든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커틀린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아카이브를 가서 보시면요. 커틀린 포맷에 관한 세팅이 다 나옵니다. 커틀린 랭귀지도 다 나오고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세팅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보여드릴 텐데요. 세팅을 코드로 할 때 별도의 리파지토리에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팀시티에서 이 세팅을 먼저 확인을 해서 세팅을 픽업을 해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이 밸리드한 것으로 먼저 심시티가 그 심시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자, 세팅 포맷이고요. 여기 보시면 적용을 하시면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1분 전에 저희가 로딩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커틀린입니다. 커틀린을 모르시면 이제 커피 브레이크 이후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커틀린에 관해서는 많이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커틀린이 좋은 점은 또 편리한 점은 DSL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L은 커틀린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팀시티 컨피그레이션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것이고 저희가 팀시티로 컨피그레이션 했던 프로젝트에 관한 폴더가 여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컴플리션을 여기서 하시고요. 네, 잘 됐네요. 그러면 데피니션을 커틀린으로 하셔서 내비게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참고 자료인 레퍼런스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DSL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오픈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 뭐 ID 냅샷이라든지 또 스냅샷이라든지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다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엑시마라든지 야미라든지 다른 포맷을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자, 디펜던시가 보이시죠? 디펜던시를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데모 빌드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자, 컴플리션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드 타입도 들어가 있고 데모 3도, 데모 3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디펜던시를 여기서 저희가 디파인을 해봤습니다. 페일러 액션 한번 쳐볼게요. fail to start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네, DSL이 참 어떻게 잘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프로젝트를 고르고 여기 밸리데이션을 하고 팀시티 컨피그레이션의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파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틀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팀시티 컨피그레이션으로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팀시티 파일에 만드실 수가 있고 이 컨피그레이션을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API라든지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많이 써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브랜치에 연결을 하고 아니면 버전 컨트롤을 해야 된다든지 커틀린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테스트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컨피그레이션을 이것이 지속적인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에 커틀린에서 테스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팀시티에 관해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빌드가 몇 가지 보이실 텐데요. 시간에 따라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빌드 체인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빌드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제품에서는 뭐 빌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기를 하는데요. 빌드 파이프라인과 빌드 체인은 빌드 스텝의 시퀀스입니다. 빌드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죠. 체인 형식으로,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모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네 가지 빌드가 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개가 러닝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이전 빌드 스텝에서 이용했던 아티팩트를 여기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너커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빌드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빌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루션을 이런 빔 빌드 위에다가 또 빌드할 수가 있고요. 방금 만든 인프라 위에 또 빌드할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먼저 아티팩트를 이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 빌드 체인을 이용을 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에이전트의 러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pm 패키지를 할 때 또 활용할 수 있는데요. 디펜던시를 확인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똑같은 머신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npm을 바탕으로 이 빌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팀시티의 최근 기능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가상의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머신이라든지 다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중점을 둔 부분은 작년에요. 더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더커와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되느냐였는데요. 더커 아시죠? 더커 아시는 분이요. 손 들어보세요. 네, 더커 아시네요. 이제 업계 표준이 거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TS에서도 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이 백엔드로 이 더커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봤고 실제로 디플로이먼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보면요. 자, 빌드 스텝이 있죠. 기본적으로 더커 이미지 빈 빌드가 있습니다. 더커 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더커 푸시가 있고요. 자, 더커 리파지토리에 있는 건데요. 그럼 팀시티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되는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외에도 이 더커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커를 먼저 첫 단계에서 더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디파인 하시고 더커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빌드를 하셨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근데 테스트가 더커 안에서 러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더커 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러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 인프라스트럭처 빌드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고요. 덩커를 먼저 만들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npm을 설치하고 그걸 다 더커로 하는 겁니다. 더커는 또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팀시티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빔베이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드 파티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가 하나라든지 할 때 팀스틸을 사용해서 새로운 더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디펜던스를 여기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빌드 체인을 보면요. 여기도 빌드 체인이 있습니다. 더커 이미지가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줘야 하고요. 자, 더커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인 인테그레이션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드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유닛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제대로 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뭔가 잘못되면 디플로이먼트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더커를 사용을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뭐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딜리버리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터 디펜던시를 디파인을 하기 위해서 또 아티팩트 디펜던시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이 또 더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팀시트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아까 툴이 모두 통합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대시보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툴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리뷰할 수 있고 여기에 다양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고요. 유트랙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트랙은 이슈 트래커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 중심적인 이슈 트래커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이제 커맨드 다이얼로그라는 점이 있는데요. 컨트롤 옵션 J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자라면은 커맨드 VST, 커맨드 라인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사인이는 나라고 해놓고요. 제가 타이핑을 치면은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Market as Fixed로 하고요.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슈 하나가 여기에 업로드 되었죠. 그러면 아이디 내에서 그 관련 이슈에 대한 모든 상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사람 이름을 이제 추가를 해서 뭐 Gary, Please fix it. 이것을 이제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픽스해라라고 메시지를 추가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트래커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필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작업에서 각각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여러분의 제품에 맞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팀시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슈 트래커로 이슈에 대한 리포팅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시티와 이 이슈 트래커 간에 여러분이 커미트한 코드가 리포지토리에 반영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팀시티가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 이슈 트래커로 이제 정보를 푸시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유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 HL팀의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칸반이나 스크럼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이 보드를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프린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새로운 스프린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날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거를 테스트하고 이슈가 해결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백러그에 가면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백러그에서 이것을
구동을 하면은 여기 보면 스프린트에 있는 이슈이죠. 그리고 번다운 차트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많은 정보를 담은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번다운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어사이니별로 이슈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서밋 프로젝트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몇 초 만에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랙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스크립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확장된 컨피규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DSL이나 MPS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도 모든 워크플로우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아닌 다른 부분의 워크플로우도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워크플로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웨비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슈들을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etBrain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저희가 자동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내비게이션 하는 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이 툴들이 서로 연결 및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트랙뿐만 아니라 아이디 내에서 유트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assign to me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나옵니다. EAP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여기에서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액티브 타스크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Fix the Problem을 누르면 여기 액티브 타스크를 설정하고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상황을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VCS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브랜치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에 기반해서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체인지 리스트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브랜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타스크 여기 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모든 커맨드나 정보, 이슈와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커미트하고 또 이슈를 픽스를 하게 되면은 유트랙이 이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의 상태를 변경을 하고 유트랙으로 리포팅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슈의 상태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리포트가 이루어지고요. 커맨드 시프트를 하면은 커맨드 시프트 Y를 하면은 이게 픽스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변경사항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슈가 픽스된 걸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죠.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툴이 업소스라는 툴인데요. 업소스는 코드 리뷰와 코드 브라우징을 하는 툴입니다. 코드 브라우징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솔루션으로 가서 코드를 브라우징 할 수가 있는데요. 가능한 아주 신속하게 빨리 브라우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사비 코드를 예를 들어서 보면 물론 이거는 커틀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인스펙션이 진행 중인 걸로 나오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중복된 코드가 있다거나 하면은 인스펙션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는 코드에 대해서 인스펙션을 하는데요. 이제 업소스에서는 모든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걸로 예시를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좀 더 의미 있는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코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인스펙션, 예를 들면 누가 담당자이고 누가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책임이 있는지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업소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단순히 코드 브라우징뿐만 아니라 코드 리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만들고 팀이 협업해서 코드를 리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커미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이포가 픽스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죠. 어떤 코드가 변경이 되었는지, diff가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보면 diff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질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패치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커미트별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코드에 대해서 동시에 무언가를 픽스했거나 변경했을 경우에 그런 변경 사항들을 이렇게 리뷰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 리뷰를 생성해서 여기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리뷰어를 지정을 해서 리뷰하도록 할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게리, 트리샤 이런 사람들을 리뷰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코드를 리뷰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살펴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업소스로 가서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을 업소스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듀 데이트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듀 데이트까지 리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고 디스커션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슈를 바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트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관련된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이슈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와사비 프로젝트였죠. 여기 유트랙에 보시면은 아까 업소스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했던 이슈가 유트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나 코드 리뷰에 대한 정보를 아주 편리하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DE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발자들이 IDE를 툴로 사용하니까요. IDE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터페이스에서 봤던 리뷰어 정보도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죠. 디프 결과도 살펴볼 수가 있고 새로운 피드가 있을 경우에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업소스에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ID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경 사항을 수락해 accept를 하면은 이 결과가 업소스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사항이 accept 되었음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코드와 관련한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GitHub에서 또 브랜치를 리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리뷰하는 데 있어서 브랜치를 생성하고 체크한다던가 풀 리퀘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활동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히스토리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히스토리 차트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파일 히스토리, 코드 리뷰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뭘 리뷰했는지
어떻게 리뷰했는지 그런 구조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업소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인텔리제이의 경우에 이제 개인의 생산성 개선 툴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발팀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서 팀시티, 유트랙, 업소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